도라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네. 커머스다. 민망해라. 네. 어떻게, 한 2주 정도, 좀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가 말이죠. 애플이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거기에 따른 방송 소프트웨어도 업그레이드 되면서, 저희들이 갑자기 점검을 못해서 좀 약속 시간보다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엔 좀 바꿔봤어요. 네, 서준석 PD가 방송 똑바로 해 이러면서 그래서 준비를 좀 했는데 그래서 초대 손님들 자리가 바뀌고 카메라도 많아졌습니다. 네, 어쩌려고 저러지 모르겠지만 네, 두 분 또 호준환 셀로고 대표님 그 다음에 저기 안정란 디렉터 경영학 박사 모셔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도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딸이 다르네. 네. 근데 2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안 박사도, 산뜻해지셨네요. 가을인데. 저요? 네, 어디? 한 번 쉬어서 그래요. 한 번 쉬어서 되게 네, 리프레시 됐어요. 네, 지난주 안 나오셨고요. 네. 오 대표님은 어떻게 사업 일정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와. 절 보내지 말고 저쪽 보면서 얘기하세요. 이쪽에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서 PD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라 그랬네요. 네, 또 편집장을 보라 그래서. 알아서 잡는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진짜 앵글 이런 것도 준비 좀 했습니다. 진짜 이 뒤에 화면만 좀 뭔가 우리 나중에 붙여놓으면 다음에 진짜 전지라도 붙일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기다리셨는데 저희가 빨리 끝내고 소주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신세계라든가 롯데 전통적인 한국의 전자상거래라든가 상거래시장, 유통시장 강자 이분들은 도대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면서 무려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이 100조? 맞나요? 100조인가? 네, 100조. 네, 이커머스 시장 100조. 근데 보통 이렇게 100조 하는 시장조사 기관은 어디라고 했는데 그냥 떠도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 한번. 근데 여튼 올해 막 100조, 2018년 이커머스 시장 100조 시대에 이 전통 강자들, 네, 이런 광고 싸움도 치열하고 뭐 오프라인 매장 하고 있는데 또 두 분이 엄청 공부해서 왔습니다. 짧게 하자고 하더니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0조 시대에 맞는 이 두 회사 롯데와 신세계와 롯데 네, 이커머스 승자 적응기 요거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큰가요? 네, 뭐 올해 시장이 한 100조 된다고 공식적인 기관들도 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네. 아마 맞을 겁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정도 발표 났으면 아마 네.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경기가 약간 국면이 경기가 뭐 축소가 되든 뭐 경기가 좋든 좋지 않든 어쨌든 네. 사야 되는 것들은 계속 사야 되니까 그게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되는지 온라인에서 구매가 되는지에 또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포브스 전 같은 상관없고 경우는 맨날 술만 먹어가지고 상관없는데 살만 들어요, 여러분. 어린애를 키우시면 포브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 유통 르네상스래요. 그래서 올해가요? 예, 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통 시장 엄청 확장되는 이 와중에 시어스가 이제 큰 일을 당하셨죠. 참 최근에 진짜 백화점의 대명사 그렇죠. 전통 100년이 넘는 거의 네. 카탈로그의 대명사, 네. 카탈로그의 대명사이자 네네. 원시적인 데이터 싸움의 대명사였던 시어스가 이제 큰 일을 당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주제도 시어스 미국이 파산 신청했다. 네. 얘기를 듣고 그러면 롯데나 우리는? 신세계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이 적응을 하고 있느냐? 네. 그렇죠. 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는 거고 모르시는 분들한테 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시어스가 시어스 큰 가보셨어요? 일을 그럼요. 시어스 가면 저는 보통 가전제품 사러 많이 갔었고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되게 옛날에 K마트가 무너졌을 때 제가 그 당시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K마트가 언제 무너져? 조금 됐죠. K마트가 먼저 어려워졌으니까. 연도를 너무 밝히시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어스 이제 K마트가 무너졌을 때 제가 이제 떨이 상품 이렇게 주스러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그때 많이 갔었는데 그렇게 하고 벌써 뭐 시간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1년 이렇게 지난 망할 거죠? 줄은 짧게 지냈는데 그렇게 망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와중에 월마트란 타겟은 지금 네. 2018년 2분기 실적이 뭐 3.8%, 6.5% 해서 다 증가세에 있고 그다음에 뭐 증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방송하는 오늘은 약간 연준에서 뭔가 발표를 딱 하는 바람에 약간 주춤거리는 시기이긴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지금 일단은 롯데랑 신세계도
이제 시어스의 길을 갈 거냐 아니면 음. 월마트나 타겟의 길을 갈 거냐의 아. 기로에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저희가 그걸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떤 길을 가죠? 근데 잠깐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그 두 업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예, 물론 뭐 전통의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우리한테 워낙 익숙하고 자주 보이는 데가 롯데, 네. 신세계 이 두 네. 곳이니까 오늘은 그 두 곳을 일단 좀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네네. 일단 롯데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찾아보면 네.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파크 이렇게 나와요. 아, 인터파크? 예. 옥션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인터파크가 네. 1996년 6월에 오픈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아. 네, 저 군대에 있을 때인데 네네. 엄청 오래됐죠. 근데 네. 롯데닷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연역에 대한민국 최초의 인터넷 쇼핑몰은 롯데에서 같은 해 6월에 1999년 오. 6월에 오픈한 롯데 인터넷 백화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워낙 주목을 못 받을 때여서 정확하게는 롯데닷컴? 모르겠지만 둘이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했어요. 아, 1996년이요? 예. 그럼 무려 20년이 넘은.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예, 뭐 오프라인 기업이어서 지금 뭐 온라인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가 아니고 일찍 시작했어요. 안타깝게도 일찍 시작한 두 기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다 이슈잉되고 있지 않은 거는 이커머스에서 좀 아쉽긴 한데.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롯데 관련된 롯데는 네. 아니 최초는 놓쳤지만 네. 유통 관계에서는 가장 먼저 한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통 유통기업 중에서는 가장 먼저 온라인에 진출한 거죠. 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보면 인터넷 쇼핑몰 롯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게 꽤 많아요. 뭐 롯데닷컴, 롯데마트몰, 롯데슈퍼, 롯데하이마트, 롯데 홈쇼핑. 거기다가 모바일의 앱으로만 존재하는 롯데 롭스. 이거는 그 드럭스토어 앱인데요. 네. 이렇게 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게 지금 현재 좀 얘기가 되고 있고 아. 신세계도 예전에는 많았었어요. 뭐 신세계 몰,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 많았었는데 네네. 이거를 ssg.com으로 일단 현재 통합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쓱. 그렇죠. 쓱. 아, 스스그. 네, 쓱. 스스그. 아. 그리고 뭐 이제 기존에 저도 할 정도면 마케팅 잘하셨네. 그렇죠. 있었던 뭐 신세계몰, 백화점, 이마트몰, 트레이더스몰 이런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몰들이 네네. 지금 하나의 샵인샵 형태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 전체 브랜드를 하나로 통일하고 그렇죠. 보통 이제 뭐 네이버 안에 나머지 업체들이 매장에 입점하듯이 차라리 전체 브랜드를 하나로 놓고 자기네 말씀한 전문물이 예. 오히려 신세계물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 그래서 뭐 하우디라든지 이런 네. 어떤 캐릭터 샵들이 그 안에 그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으로 이제 변신을 한 거죠. 아, 예, 도메인도 그럼 이제 쳐도 그 차라리 ssg.com으로 들어가면 가서 그 밑에 끝에? 이렇게 탭이 있어요. 아.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마트.com 이렇게 들어가면 이마트몰이 나오는 거고 ssg로 다 들어가면 이제 그 밑에 그런 몰들이 요물요물요물이 있어서 하나를 치면 쭉 다 나와요. 모든 몰에서 다루는 모든 제품들이. 아, 근데 아까 비해서 신세계 그렇게 했는데 롯데는 지금 다 아직- 별도 아직까지는 지금 채널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매출로 봐도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신세계가 2017년 기준으로 약 한 2조 590억 이 정도를 발표를 했고요. 네네. 롯데닷컴 물론 이제 롯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이 여러 개다 보니까 다는 안 나오고 롯데가 지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통합 작업을 하면서 먼저 출범한 회사가 이제 네. 발표를 한 거에 보면 롯데닷컴이 작년에 한 1조 7,396억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건 빼고 네. 아. 그리고 롯데가 가지고 있는 전 계열사 이커머스 사업 부분을 보면 약 8조 원 정도를 했다고 하니까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롯데 분들은 아니 이것들이 감히 어딜 비교해 이럴 수 있겠네. 저희 방금 보면서 네. 아니 이게 야 우린 다 합치면 8조야. 저긴 합쳐봐야 2조 590억이고. 성장세가 달라요. 성장세가. 네. 거기도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6조 차인데 아무리 물론- 성장세에 따라와봐야 6조인데. 그렇기는 한데요. 죄송했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동안 사업을 해왔었는데 네. 작년 이제부터 워낙 이커머스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 두 기업들이 이커머스 사업은 오래전부터 해왔고 나름대로 큰 규모의 매출을 이루어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회자가 되거나 이슈잉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두 기업이 다 올 초에 그룹 차원에서 어떤 그 이커머스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요. 아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긴 해요. 왜냐면 이제 뭐 소셜 커머스 나왔을 때 기자들 엄청 뭐 소셜 커머스 나왔다 해서 막 그런 게 쓴 거에 비하면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아니 우리 8조인데 이 자식들은 제가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8조야 8조. 근데 안 다뤄주는 거죠. 오히려 그 기자들이 야속했겠네. 네. 저 스타트업 담당
기자들 너무하시네. 우리 전통광장 8조를 하고 있고 우리 2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된 데에는 실제로 이런 어떠한 그 기존 유통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들이 그동안 이렇게 특별한 어떤 서비스적인 면에서나 어떤 시스템적인 면에서 개선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때로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았던 것들이나 네.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올 초에 둘 다 공격적인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롯데가 먼저 3조 원 정도를 좀 이커머스 사업에 투자를 해서 네네네. 이커머스 사업의 리더, 유통의 강자였던 롯데가 이커머스 사업에서도 리더가 되겠다. 그래서 2022년도에 온라인 매출 한 20조 원까지 달성하는 걸 목표 발표를 했었고요. 아니 올해 작년이 8조였는데 이걸 2022년까지 20조 원이면 도대체 연평균 성장률이 100%씩 멋지다. 예. 꿈은 이렇게 꾸는 거구나.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세계도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미 뭐 이제 연초에 1조 원 이상 투자 받았죠. 네.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그렇죠. 어피너티, 네.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너무 어려워요. 에쿼티 파트너스와 함께.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원래 그 사업으로 하남에 온라인 센터, 원래 이제 물류센터인데 이게 아마 좀 지역 주민 반발들도 있고 물류센터라고 하면 이렇게 자꾸 창고 느낌 나고 이러다 보니까 온라인 센터로 이름도 바꾸면서 좀 그 야심차게 추진을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창고를 짓는 게 아니고 30층 정도의 그 첨단 복합 물류 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랜드마크를 거였죠. 하나 세워보려고 예.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남에 저기 스타필드인가? 그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연계해서 네. 조금 그 근처에다가 물류센터를 또? 네.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반대하셨네? 아무래도 이제 큰 차들도 드나들 수밖에 없고 물류센터다 보니까 아테나 스타필드 때문에도 예, 명소가 돼가지고 그렇죠. 교통이 막히는데 예. 그 택배차가 왔다 교체에다가, 갔다 하면 밤에 계속 이제 상하차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소음이나 이런 이슈가 좀 이슈들?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조금 아쉽게는 됐지만 두 기업 다 그룹사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이커머스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적인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에도 그 조직을 좀 이제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통합 조직도 이제 곧 출범하는 걸로 좀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좀 구체적인 모습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뭐 이 두 기업의 현재 상태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인가? 그러면 진짜 이 회사들이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말씀하신 네. 대로 뭐 여러 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여러 흩어져 있는 거를 단일 SSG.com 모은다. 근데 일단 롯데는 근데 아직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다고만 선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우리 좀 2조, 3조 원 더 투자해서 목표를 했는데 이제 이 브랜드 통합 이슈나 이런 거는 그냥 한다고만 나온 건가요? 예, 아니면 아직은 뭐 구체적인 모습은 없는 상태예요. 근데 광고는 계속 이제 하나로 모은다라는 광고를 계속 롯데로 이런 거 계속 하잖아요. 저번에 봤는데. 예, 나 혼자 산다 그 멤버들 네. 다 같이 모여서 계속 이제 하나로 하면 뭐 쇼핑도 한 번에 되고 뭐 배송도 빠르게 된다라는 그치, 걸 막 계속 이거 뒤집어가지고 강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노였다가 갑자기 온 이렇게 해가지고 맞죠? 그게 뭔가 네,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우리 안디님이 저보다 훨씬 더 젊고 감각적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쇼핑을 많이 하죠. 예. 두 업체 간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광고나 뭐 마케팅 얘기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 얘기도 좀 한번 들려주시죠. 일단 롯데론 같은 경우는 이 광고 모델들만 사실은 보고 봐도 공효진하고 공유가 나오는 하나의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광고가 한 텀이 있고 그 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나 혼자 산다 멤버들이 쭉 나와서 혼자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뭐 소규모도 뭐 배달이 바로바로 온다.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이게 비교가 단순 비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신세계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한 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그렇죠. 그 회자도 됐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회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패러디도 뭐 많고 이렇게 떨면서 처음에 나왔다가 저 뭐야 했는데 네. 되게 성공적이었잖아요. 되게 그렇죠. 신선했다. 막 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색감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쵸. 이거는 사실은 어쨌든 1년 이상 된 이렇게 광고고 지금 롯데는 이제 막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네. 효과가 어디가 더 있냐 혹은 뭐 이게 임팩트가 어디가 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SSG는 나오자마자 완전히 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택배 랩핑도 사실 다 바뀌었거든요. 그 이후로 공효진은 공유로 다 랩핑도 바뀌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에 집 앞에 비해서 이마트 있는데 그 양반은 맨날 서 있어요. 그럼요. 네. 눈이 좋잖아요. 호강 좋아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느낌은 있어요. 사실 단순히 광고로만 봤을 때 회자되는 이슈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광고랑 크게 다르지는 못한다. 롯데 광고는 옛날부터 일부러 촌스럽게 한다는 게 컨셉이었는데. 아, 그래요? 진짜 그게 컨셉이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웃음이 이러는데 그게 컨셉이에요 원래.
멋진 사람들이었지. 그렇게 웃기지도 않은. 제 취향이 개인 취향이니까 취향 존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세계는 어찌됐든 뭐 ssg.com을 하면서 스스그 이런 어떤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는 걸로 이슈잉도 충분히 됐고 마케팅 효과들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롯데는 이제 비슷한 2016년도 요 그 마케팅이 시작될 때 옴니로 산다 뭐 이렇게 해서 옴니 채널 마케팅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니채널 마케팅이 뭐예요? 엄니채널 마케팅 여러 개로 흩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옴니채널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채널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걸 옴니채널 관리라고 하는데 어휴 갑자기 어깨가 솟네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잘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임팩트가 조금 떨어져서 지금 현재 그 롯데가 이제 신세계에서 조금 밀리는 매출은 아까 보신 것처럼 비교도 안 되는데 신세계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뭔가, 다르죠.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저기 진짜 완전 그 전략이 실패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옴니채널 마케팅 그 마케팅 용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브랜드로 한 거잖아요. 빅데이터가 뜬다고 해가지고 빅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고객을 분석한 걸 갖고 아니면 고객한테 뭐 인사이트를 얻어서 내가 진짜 전달하고 싶은 가치를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 용어를 가뜩이나 모르는데 그 자기들만 아는 거거든요. 마케터들만. 그거 날려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아니 자기들만 아니까 이거를 이거 어필하려고 했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여러 채널에서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채널을 쓰든지 고객을 원스톱이라든가 원할 때 장소에 국한되지 않은 상태에서 쇼핑하는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었으면 됐을 텐데 그걸 굳이 넣고 하다 보니까 차마 얘기하진 않는데 컨설팅 회사들이 하는 거에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걔네도 못해. 괜찮아요. 롯데가 안 보고 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배송에서도 잘 연결을 해서 쓱 배송해서 이마트를 거점으로 활용한 그 신서식품이라든지 자꾸 그 이미지를 떠올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가져간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사실은 근데 롯데마트도 지금 쓱 배송이랑 똑같아요. 당일 배송 가능하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까지 주문을 근데 하면 브랜드는 잘 모르잖아. 근데 그분들은 쓱 배송?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냈잖아. 이게 쓱하고 이마트의 개념과 롯데로 온과 롯데마트의 연결고리가 이 연결고리가 저 연결고리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롯데마트와 롯데로 온이 연결이 되지를 못하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롯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조직 통합이나 그 여러 가지 통합 문제들도 남아 있는 서비스 통합 문제도 남아 있지만 마케팅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현재 그 쇼핑 시장이 배송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더라고요. 쿠팡이 로켓 배송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배송 전쟁이 됐고 신세계가 쓱 배송을 했어요. 근데 검색어로 보면 로켓 배송도 구글에서 보면 검색 결과가 많이 나오지만 쓱 배송도 많이 나옵니다. 한 3분의 2 수준 정도 나올 정도로 이슈잉이 많이 됐는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이 네이밍 통일이 일단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의 어떤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스마트 픽이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 픽? 네, 그러니까 백화점 물건을 사면 백화점에서 내가 찾으러 신청하면 가서 찾아올 수 있고요. 마트에도 신청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롯데가 아까 했던 롯데론 이거랑 연결이 잘 안 되는 문제가 하나 또 있고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 마트나 뭐 프레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쪽에도 보면 정기 배송 서비스라든지 기타 당일 배송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게 네이밍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기 배송 시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니면 그런 게 아닐까요? 이 경영자가 무제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사업부 내에서요. 얘네들끼리. 그렇잖아요. 마트 사업부가 있고 백화점 사업부 있으니까 이 사람들 해가지고 내가 얼마에? 그 지네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 사업부별로 막 해야 되는 성과를 그러면 의회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마트 내에 있는 서비스도 약간 통합은 안 된 느낌. 마트에도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 자체도 지금 통합이 안 된 느낌이에요. 롯데 백화점까지 갈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에 반해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ssg.com을 출발하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스스그를 쓱 이걸로 표현을 하면서 쓱 배송으로 딱 일단 통일을 해서 쓱닷컴, 쓱 배송 뭐 이런 것들이 연결석이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신선식품 새벽에 배송하는 거는 쓱 굿모닝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떠한 그 단일한 뭐 키워드 아니면 어떤 슬로건 아니면 뭐 브랜드 네이밍이 그러니까 준비를 진짜 많이 했네요. 그러면. 그렇죠. 쭉 하나의 스토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준비를 했던 아니면은 어떤 것이 반응을 보여서 거기에 빠르게 대응을 했던 신세계가 훨씬 더 좀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아니 왜냐면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그때도 그 쿠팡이 물류 혁신 같은 거 했을 때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맨날
그 유통업계 대표적으로 자꾸 발언하는 분은 정용진 회장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신세계.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이 이마트가 그런 공간으로 뭔가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가면 9층인가 그 7층에 남자들 가전 쪽은 거의 오락실도 생기고 막 했잖아요. 약간 그런 문화 공간을 일렉트로닉. 왜냐면 일렉트로마트. 여성 네. 고객들을 위한 건 되게 있거든요. 강좌라든 네. 얘기 오겠는데 이제 남자 젊은 친구들 좀 오게 하고 어린애들도 여기 놀 수 있게 그런 공간도 좀 만들면서 이게 이미지가 자꾸 젊은 이미지를 왜냐면 그 쿠팡이 그런 세대들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좀 여기 하나씩 준비하다가 그래서 그때도 뭐 진짜 쿠팡하고 단일 품목도 기저귀 같은 거 야 우리도 근데 사는 게 얼만데 이러면서 물류전쟁 한다 해서 그러니까 약간 소셜 커머스 업체와 전통 업체의 유통의 경쟁자는 신세계 뭐 이마트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땐 그런 지점에 딱 쓱이 나왔어.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젊고 어떤 사람들 감각적으로 좀 신선한데?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롯데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용어 같은 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요즘까지 배송까지 온 거면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좀 그러면 저런 젊은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자. 언론 플레이 차원에서 그러면 누가 그랬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애를 자꾸 우리 경쟁자로 한다는 게 누가 보면 경쟁자도 아닌 커머스 업체를 소셜 커머스 업체를 왜 키워줍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약간은 이게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떤 것들 젊은 시대 시간 쓰는 거를 문화 공간으로 만드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 여태까지 두 기업이 뭐 온라인 쪽뿐 아니라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도 출시한 어떤 서비스나 새로운 어떤 그 채널들을 보면 네. 좀 이슈잉을 신세계가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신세계가 요즘에 최근에 만들어놨던 거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노브랜드. 노브랜드. 네, 워낙 뭐 지금 매장 수도 많아졌고 편의점도 요즘엔 다 노브랜드로 바뀌고 있고. 네, 뭐 이마트 24 뭐 네. 또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한번 빅 이슈가 됐던 삐에로 쇼핑 그리고 아까 우리 도 기자님 말씀하셨던 일렉트로마트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뭔가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계속 이슈잉이 됐어요. 잘 그런 되든 거는 안 되든 굉장히 간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힘이 계속 이제 연결돼서 오는 좀 느낌이 있죠. 그리고 보면 SSG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겟이 굉장히 분명해요. 아.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마트에서 쌓았던 이 경험을 편의점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일렉트로마트에서도 동일하게 이 타겟들이 다 동일한 타겟들이거든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백화점에 가는 층, 롯데 마트에 가는 층, 롯데 마트에서 온라인을 사용하는 층들이 정확하게 지금 정돈이 되지는 못한 느낌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쫙 뿌려놓고 아무나 걸려라. 일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정리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8주인데 뭐. 그렇죠. 그럴 수 있네. 근데 중국 사업 이제 접으셨으니까 국내에 조금 더 좋아하실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실까. 더 좋아할지도 몰라. 달성 목표가 지금 20조 원인데. 일단 뭐 잘하겠죠. 네네네.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네. 이런 분들은 더 괜찮습니다. 잘하십니다. 저희 동네만 봐도 뭐 하이마트 바로 있고 그 유통 강자답게 바로 잘 샀잖아요. 그렇죠. 그 하이마트는 광고 잘하는데. 왜냐면 드라마에서 때문에 꼭 그 친구들이 나올 거라 사람들이 예측하는데 진짜 그렇게 나와.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롯데랑 연결고리가 조금 부족해요. 하이마트와 롯데를 일부러 그걸 띄워놓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이 가는 건 좀 아쉬워요. 오히려 그런 건 LG가 더 잘해요. 죄송해요. 이런 거 얘기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각 사업부별로 좀 움직여라 해서 이제 무한 경쟁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 위주로. 그러니까 그게 가는 거. 전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롯데가 만약에 이미지가 안 좋아졌을 때라도 하이마트는 독립적으로 계속 잘 나갈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통합하고 어디부터 분리할 건지는 나름대로 내부 이제 전략이 있으시겠죠.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8조 버는 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아니 뭐 저렇게 많이 기사가 벌어? 이렇게 그러는데. 뽕뽕 터지는데요. 많이 벌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들도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매장 수들도 되게 많이 차이나요? 이게 참 이게 아니구나. 정배송신 아까 얘기했고. 네. 오프라인 매장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면 둘 다 매장 수는 많아요. 근데 이제 롯데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거는 이제 마트 수로 보면 이마트가 이제 그 노브랜드까지 합치면 310개가 넘어갔고요. 아니 그 노브랜드라는 게 네. 오프라인에 매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요즘에 편의점 대신에 노브랜드 편의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노브랜드라는 그 PB로만 채워져 있는 네. 그런 이제 온통 매장인 노란색이에요. 거죠. 예. 난 왜 그 노브랜드 왜냐면 저 어저께 노브랜드 샀거든요. 네. 이마트 가서. 네. 그냥 이렇게 근데 이마트 가면 노브랜드를- 존이 있잖아요. 그 이마트의 노브랜드 노브랜드 존을 존이? 아예 띄어서 마트로 아니야 요즘은 독립 매장으로 만든 일부러 그때 띄워놓지도 않았어. 띄워놓고 그리고 파는 거기에 근데 살건소를 그것도- 더 사놨어요. 아니 그것도
테스트하는 데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어느 지역은 그럴 수도 일부러 있죠. 그런 실험을 하고 네. 어느 지역은 같이 해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노브랜드 딱 보면 꼭 제조회사가 있거든요. 이것도 네. 누구 건가 했더니 동원이 했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그냥 네. 그런 식이었잖아요. 항상 뭐 만들 때도 우유 같은 거 할 때도 실제로 뭐 그렇죠. 만들 때도 실제 하는 회사 거니까 내진 좀 가격을 좀 낮춰달라. 브랜드는 안 달 테니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걸로만 만든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브랜드까지 합쳐서 약 310개, 오. 311개 정도 되는 것 네네. 같고요. 롯데는 롯데마트랑 빅마켓이랑 합치면 122개밖에 안 돼서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롯데는 이제 좀 놀라운 게 하이마트 개수를 보니까 489개더라고요. 근데 이게 롯데마트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테니까 롯데마트 거를 일단 빼더라도 370개가 넘어가고요. 네네네. 그리고 롯데 슈퍼 이게 롯데마켓 999라고 요즘에 이제 네네. 또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요거가 이제 가맹점 포함해서 630개. 예,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그에 비해서 이마트는 아까 얘기했던 이마트 뭐 노브랜드 합쳐 311개에다가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236개가 있어요. 에브리데이는 편의점이에요? 아니요. 또 다른? 또 이제 이마트가 작은 규모의 이마트. 예, 슈퍼죠. 아. 예. 그래서 롯데마트 같은 롯데 마트는 큰 거고요. 롯데 슈퍼 슈퍼마켓. 슈퍼마켓 같은. 슈퍼마켓은 또 뭐야? 슈퍼 다 작은 망했잖아. 거. 한 50평 정도 되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슈퍼들이 망하면서 그걸 다 브랜드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편의점도 이 개인 사람이 편의점들이 직접 하는 게 있는데 아니라 개인들이 슈퍼로 하시는 분들도 차라리 그럼 이 브랜드 갖고 하세요라고 하는 가맹도 있고요. 가맹도 있긴 직영도 있고. 있고요. 직영도 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분들 편의점도 예전에 인수한다고 해서 브랜드 바꾸지 예. 않았어요? 이마트는 이마트24 지금 하고 있고요. 아. 예, 롯데는 뭐 네네. 세븐일레븐. 예. 잘하고 음. 계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랬어요. 네. 아까 안디랑도 좀 많이 얘기했던 게, 야, 이곳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면, 이미 뭐 시어스처럼 늦은 게 아니고 이미 일찍부터 시작을 하셨고 충분히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네. 이 오프라인 거점들을 활용해서 어떤 뭐 물류라든지 배송에서 뭔가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월마트나 뭐 타겟 얘기도 아까 처음에 했던 건데, 네네. 그 저희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월마트나 타겟은 뭐를 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시어스가 망했다고 네네. 얘기하면 그렇지만 파산 신청, 그러니까 파산 신청. 어려움을 겪는 일본 중에 많은 분들이 꼽는 게 유통센터를 아예 딱 폐업을 해버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화점들이 많고 사실은 K마트도 굉장히 지점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센터들을 사실은 아마존보다도 훨씬 더 먼저 이렇게 대규모의 센터들을 있었죠. 가지고 계셨었는데 월동량. 그런 것들을 다 폐쇄를 시키고 약간 흩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들이 물류의 실패가 시어스의 실패를 가져왔다라고 점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도 이제 뭐 계속 취재하다 보면 아마존이죠. 아마존 성공 얘기할 때마다 그 SCM 전문가, 물류 전문가를 계속 뽑았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래서 미국 내에 어디에 세울 거냐. 그래서 있잖아요. 그러면 중부에다 세워야 되는 거냐. 이런 쪽으로 보면 가운데니까 양쪽에도 보내는 거냐. 아니면 뭐 동부 쪽 어딘가에 놓고 나서 이쪽 커버하고 하냐. 그러다 보니까 워낙 땅덩어리 우리나라 같은 게 한 그 주가 50만 개 정도야? 51개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갖고 설계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지금 설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쿠팡 하나 잘하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게 땅덩어리가 50개 있는 50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험을 아마 그 사람들이 파산이 아니라 이 전문가들을 아마 이마트가 계속 그 얘기했거든요. 참 아마존이 참 월마트 SCM 전문가들한테 찾아가서 우리한테 올 생각 없느냐. 아니고 이게 전통 전문가들. 왜냐면 어차피 온라인을 하더라도 어딘가에 물건을 집합된 게 있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상급업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느 기사 제목 중에 제가 제일 재밌었던 거 있어요. 20세기 아마존 시어스, 21세기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어스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시작 자체가 카탈로그였었고요. 그게 지금 이제 보면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도어 투 도어 배송이래요. 시어스가. 그래서 뭐 철도랑 이런 거를 활용해서 첫 번째로 물건을 집 앞으로 가져다주는 획기적인 서비스였대요. 그렇죠. 중개인을 쓰지 않고 직접 가져다주는. 근데 너무 빨랐네. 아니 그러니까 이 여태껏 123년인가를 그러니까. 했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잘 해왔던 시어스도 변화된 상황에 적응을 잘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된 거고, 좀 새 출발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월마트나 타겟은 이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은 일단 물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다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거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업무 끝나고 물건을 가져다 준다거나 네네. 그리고 뭐 롯데가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픽처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지역에 있는 매장 혹은 거점에서 물건을 찾아가게 해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연결을 잘한 거죠. 특히 이제 또 아마존이나 이런 전통의 온라인 기업들도 오프라인에서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소비자 경험을 네네네.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오프라인에 일부러 매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또 북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하실 때 사실 나이키랑 이거 얘기하셨었잖아요. 제가 오진 않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했거든요. 예. 제가 기사도 썼어요, 심지어. 네. 근데 그거 할 때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브릭스 앤 모타르 얘기 나오면 요즘에 브릭스 앤 클릭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은 어차피 뭐예요? 예, 그러니까 브릭스 앤 클릭스? 네. 옛날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오프라인만 했고 온라인은 온라인만 했다면 요즘에는 온라인을 베이스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아까 말씀하신 픽업을 한다던가 경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물건은 온라인에서 보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실제로 구매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 있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월마트랑 타겟이 그런 거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원래 실제 저 계속 그 얘기를 몇 번 다른 사람들한테 했었고 상가할 때도 아마존 이 양반 꿈이 원래 월마트예요. 온라인 월마트. 그다음에 이 양반은 멈추질 않는 거죠. 왜 저기랑 경쟁해야 되는데 저기 아직 건조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근데 사람들은 네, 우리나라는 처음에 이 양반 시작을 책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마존을 서점으로만 인식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아마존은 그 인터넷 서점 아니야? 들어와서 한번 확 휩쓸어야 이제 그게 생각이 안 들어올 거예요. 시장 나오면 쏙대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들어오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뉴스로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클라우드만 먹고. 근데 그 회사는 계속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월마트도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경쟁하던 회사를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된 걸 알고 그 회사를 사서 오프라인 장점을 온라인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는. 그렇죠. 그 타깃은 저희들이 이번에 CS 또 가는데 실제는 서재석 PD한테 이번엔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야, 저번에 타깃 근처에 왜냐면 가다 보면 IT 뭘 사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이왕이면 그 근처에 있는 게 낫겠다 했더니 마트가 있는 게 좋죠. 그래서 한번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이 나중에 그 신선 물류 쪽은 샀잖아요. 신선 물류 나왔는데 나중에 근데 전국망하고 월마트하고 진짜 다이다이 싸우려면 매물로 타깃이 딱 좋다고 분석까지 자꾸 얘기해. 왜냐면 소비자 만족도도 괜찮고. 근데 갔더니 저희 편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스마트폰. 네. 진짜 다 설명해줘요. 그 특별히 어디를 그 매장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미국은 뭐 통신사 매장.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엄청 넓잖아. 근데 타겟에 가면 웬만한 통신사들 거가 그 근처에 있어. 그리고 타겟 주에 통신사 대점이 약간씩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저희가 갔던 그 라스베가스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예 온라인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여전히 와서 막 계속 쇼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있다 보니까 물건이 이제 베스트바이도 아직 안 망했잖아요. 베스트바이도 베스트바이 있고. 엄청 잘 나가요 요즘에. 원래는 오프라인 전자상물에서 그거 산다고 하니까 안 팔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근데 요번에 베스트바이도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온라인이 뭐 아마존을 필두로 뭐 국내에선 쿠팡, 이베이, 코리아 뭐 이런 것들이 잘 나가고 있어서 오프라인 기업들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오프라인의 이 수도 없이 많은 매장들과 그리고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이 직원들이 실제로 아주 좋은 하나의 플랫폼 역할들을 해줄 수 있고 서비스들을 극대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그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착각했네. 예. 저희들은 베스트바이에 근처였나 보다. 아. 타겟도 있는데 물건이 진짜 많아. 네. 엄청 길어. 아니 근데 타겟도 규모가 달라요. 이게 무시무시해. 제가 아까 라스베가스 봤는데 쪽엔. 지금 미국 전역에 1,800개 매장이 있대요. 우리 아까 지금 뭐 311개 이마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몇 개 없는 거예요? 미국 땅덩어리 그렇죠. 모든 미국인의 10마일 안에 매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타겟이 매장이 많대요. 그리고 지금 타겟 이게 오프라인 매장이 되게 잘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2018년 2분기에 판매된 걸 보면 온라인 판매가 41%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요 41% 증가한 중에서 디지털 오더의 50%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디지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픽업이라던가 아니면 물건을 보고 들어가서 한다던가 요즘 우리나라 이케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 앱을 보면 다 리스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쇼핑 리스트를 앱에서 왜냐면 너무 많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에서 차분하게 난 이걸 사겠다고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가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지금 오늘 이거 잊어버렸어까지도 가르쳐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쇼핑 문화가 전혀 달라지고 있어요. 아, 온오프가 완전히 네, 결합 그렇죠. 완전히 진짜 결합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그땐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온라인은 어차피 팬들이 있으니까 이제 내려오는 게 이제 익숙해질 오히려 유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옴니 채널을 해도 온라인 업체는 훨씬 유리하다. 그렇죠. 이미 데이터도 있고 다 앱도 있고 막 서비스를 다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이 갑자기 떠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이쪽은 전 맨날 그러거든요. 사업부제라 하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사업부제라 연계가 안 돼. 아니, 그럴 수 있죠. 내가 볼 땐 그거는 계속해서 의사결정자들이 LG도 있고 삼성도 가전 매장이 있잖아요. 네. 동네에. 근데 여기서 사지 않고 만약에 그쪽 회사의 쇼핑몰이나 이런 데 사면은 이 부서 매출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너 뭐 하냐 이러지. 집에 가.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랑 연계한다고 문제가 아니라 근데 이걸 회사 차원에서 전체 매출을 그럼 어떻게 극대화할까? 그러면 이게 사업부제의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까? 그리고 뭐 저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 오게 하는 공간을 할까? 근데 뭐 저는 저기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가전도 있으면 저기도 맨 위층에 있거든요. 저기서 애들 소프트웨어 교육 가르치는 어떤 사랑방 같은 거 있잖아요. IT니까 삼성과 LG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거기서 해. 했는데 저희 사부가 아닙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연계가 불가능하구나. 그런 내용은 저희들한테 하지 마세요. 본사 회장들한테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베스트바이도 인터넷으로 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가져가서 맞아. 지난번에 갔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고 지금 미국 갈 때 또 오래돼가지고 갈 때 근데 하면 그 사람들은 해주던데. 저번에도 매장 갔는데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한번 쭉 다 어떨 보고. 땐전 누구 뭐 찾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거든요. 부담스럽죠. 근데 어디 가면 막 근데 이 사람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좀 더 고민했을 때 좀 되면 이렇게 싹 나가오긴 해. 그다음 나도 이런 거 없냐 했더니 이제 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가서 자기도 이거 들고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검색해주고 저기 있네요 이렇게. 역시 오프라인은 어차피 부동산 투기 아니에요. 자산이 또 부동산 있으니까. 시어스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너무 과도한 부동산 투기 이것도 망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파산 시어스가 어려워지는 파산 게. 신청이요? 근데 이제 그 경영자 이슈도 나왔어요. 원래는 뭐 이 양반이 금융투자 쪽에 돈을 벌었는데 실제는 그게 전통적인 산업의 리더십,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에 맞는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실패. 그래서 뭐 조언해준 사람 다 잘랐대요. 조언하는 사람은 계속 내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주위에다가 이제 조언해줄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독단적 의사결정 했는데, 금융투자는 가능하거든요, 그게. 내가 투자해가지고 뭘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전체 직원들하고 뭐 하고 해서 이제 전체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꽤 복잡하잖아요, 이게. 오프라인에 연관된 건데. 근데 그거에는 안 맞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제 뭐 돈 많이 벌어서 인수했었는데, 그런 얘기도 잠깐 나오긴 하더라고. 롯데하고 신세계는 뭐 시어스 꼴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둘 다 잘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네. 이제 온라인에 적응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도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온라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온라인 기업들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뭐 빠른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리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A/B 테스트하고 이러면서 애자일하게 대응해왔던 것들을 잘했고 오프라인 기업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불리한 점이 많았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온라인 기업들이 못 가지고 있는 고객이 내 눈앞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프라인을 강화하고 온라인에 다시 역으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또 새로운 흐름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은 피가 마르겠죠. 뭐. 제가 거기 있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근데 보통 이제 롯데하고 신세계는 영원한 뭐 이렇게 유통 라이벌로 계속 그렇죠. 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진짜 아까 말한 대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롯데가 오히려 화내는 거 아니야? 8조 대 2조인데. 글쎄요. 근데 왜 그런 이미지가 만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제가 보기엔. 그랬을 때도 근데 아마 이마트가 백화점에서는 좀 신세계가 물리다가 이마트 원래 그게 이랜드 그룹에서 아시죠? 몰라요? 아울렛 만든 브랜드가. 그거는 잘 그거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몰라요. 네. 쟤도 모여 갖고 와라. 박각 다시 하잖아요. 예, 몰랐습니다. 가늘고 길게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원래 백화점 하던 회사들이 이런 이마트 같은데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들어오면 백화점이 망한다고.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한 게
이랜드 그룹이야. 그래서 아울렛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백화점을 안 해봐가지고 옷만 한 거야. 자기가 옷에 등에 있으니까. 2001 아울렛. 예, 네. 그거. 아이.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야, 지역마다. 네. 그러다가 이 경영진들이 봐라. 저거 나온다고 백화점 옷이 안 팔린 게 아니라 그 수요가 있었다는 게 있었고, 이랜드는 실제 그러면서 저가 브랜드, 고가 브랜드 옷을 시작했었잖아요. 그 나왔을 때도 이 전통적인 옷 관련된 회사들이 저러면 망하지 않나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거야.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그랬을 때 엄청 좋아했대요. 이분들은 왜냐면 우리가 하다가 망하면 욕먹잖아. 투자금 다 날려. 근데 이랜드가 항상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거야. 아울렛 2001을 갖다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정이 난 거야. 매출이 얼마 상승했고. 근데 그분들은 옷만 한 거야. 또 그러니까 거기다 진작에 신선식품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백화점 했던 그 스타일을 몇 개를 좀 아이디어 써가지고 빨리 했으면 엄청 잘 됐는데 그걸 안 하고 옷만 하는 와중에 신세계가 기습공격. 되는구나. 저 시장이 돼. 근데 일단 백화점에서 먼 지역에 또 잘 알잖아요. 부동산 투자의 귀신들. 아니, 왜냐면 어느 지역이 자리가 목이 좋은지를 다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한테 당한 것도 있고 자기는 저기 가서 할 수 없어. 지하철에는 롯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동네의 상권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다 저 집가 해가지고 툭툭툭 했더니 이제 난리가 나거든. 이런 거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걸 지금 써. 그런 기업이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그렇죠? 어떤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대기업이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도를 못했는데 누군가 했는데 성과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도 강력하게 들어간 거고. 그 얘기 하시니까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 많으니까 네. 이번에 이제 유통 이쪽에 기사 아까 올려주신 거 기사 보니까 그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요? 원래 이 롯데나 신세계가 계속 혁신적인 유통 쪽의 스타트업들을 계속 M&A를 해가는 방식으로 이거로 사업을 확장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롯데나 신세계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혹은 외부 투자를 우리가 직접 받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네. 이제 더 이상 스타트업의 유통 쪽 스타트업의 M&A가 조금 주춤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마켓컬리처럼 이렇게 약간 뭐 투자도 받고 막 하는 회사가 수익성 이슈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VC들 만나보면 아직도 성장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때 말씀하신 대로 전통 사업자가 저 이미지 좋은데? 야, 살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작은 유통회사가 말고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걔네가 주저앉느냐. 여기까지는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요즘 배달도 막 신선식품 배달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를 과연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해외 같으면 이런 회사 잘 팔리거든요. 유통 강자한테 우리가 안 갖고 있었지? 그러니까 저 브랜드 좋아. 대신 이제 조건들 있죠. 너 3년간 나가지 마. 왜냐면 여기 오는 순간 대기업처럼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런 문화가 좋으면 또 밖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화로 갖고. 약간 근데 롯데나 신세계 말고라도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면 그것도 약간 좀 지켜볼 그래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돼서 좀 좋은 스타트업들이 육성이 되면 여기서도 조금 지원을 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M&A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좀 네. 상생이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스타트업 영역까지 이분들이 들어오지 마시고 이렇게 전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오지 말아야 돼. 스타트업 애들이. 아니 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누가 2001 들어오든지- 아울렛 같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영역을 자기가 만들어서 확실히 보여주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그거 뭐냐면 선의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선의를 믿고 여기까지 들어오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슈퍼까지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전 그 얘기도 그럼 슈퍼까지 다 들을 때는 뭐라고 했어요? 그 새벽 배송 이런 것도 사실 스타트업 영역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마트에서 치고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데 그거죠. 저는 이제 들어올 때 그 회사를 사야 되는 거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들어올 때 저 회사가 있으면 이미 했으니까 니네 왜 저걸 안 사고 니네는 항상 왜 니네가 진짜 그런 식으로 들어오냐. 그렇게 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해외는 그런 스타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 회사 사고 했는데 이제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막 이 체인이나 막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 있으니까 자기 또 욕심이 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쿠팡 때문에 이제 핑계도 생겼죠. 쿠팡한테 당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도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부터 하는데 스타트업들이 이제 물류 스타트업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긴 한데 유통 쪽에 전자상거래는 그다음에 소셜커머스 이후에 대박 나온 건 없지 않나요? 요즘 뭐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만간 뭐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물류 쪽도 뭐 아니 그 제가 말하는 거는 상거래 쪽에 이제 뭐 소셜커머스 업체 3사 쿠팡, 위메프, 자기 자본 위메프, 티몬 같은 그게 약간 모바일로 쫙 떴었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커머스 시장이 그 정도 급으로 나온 분들은 없잖아요. 아직. 그 지금은 급은 없죠? 없어도 요즘에 그
그 카테고리 킬러스 뭐 이런 식으로 아. 해서 완전 집중적으로 하나만? 하는 것들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못 보는, 왜냐면 우리는 그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런 작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회사들은 네이버 꼽추로 가면 되겠죠. 그러기는 너무 커져 버렸죠 이제. 아, 그렇구나. 네.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 전문 분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게 전문적으로 다 하긴 어려우니까. 아, 저희 팬이 한 분이, 시청자께서, 김영돈님께서 오픈마켓 영역도 한번 다뤄주세요. 아, 라고 했는데 네,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인가요? 네,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2주에는 오픈마켓. 빠른 속도, 네, 빠른 빠른 응대. 속도로 땡해야지. 한 분이라도 궁금하세요?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오픈마켓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이렇게 두 분들이 진짜 이게 자료도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좀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이 숫자도 좀 나오고. 아니, 진짜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저도, 진짜, 저도 좀 머리 좀 이제 단정 좀 하고, 컨셉을 좀 해야겠어. 나미타에게를 숨겨놨는데 다시 있고, 예, 요즘 너무 술을 먹어가지고, 술 먹고 가다 집에서 꼭 해장국을 하나 먹다 보니까 이게 붓고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건강하셔야죠.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벌써 6시 10분이네. 또 2주에 한 번씩 찾아온, 커머수다. 저기 셀러고, 저기 호준환 대표님, 그 다음에, 안정란 경약 박사 디렉터. 네. 김영돈님께서 키키키. 네. 제 커피 쿠폰 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셔서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잖아요. 네. 우리 그 정도 한 잔 정도 커피 쿠폰,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쏴줄 수는 있거든요. 네, 혹시 메신저로 저한테 댓글 써달라 이런데 올려주면 영돈님 아저씨한테 DM. 아저씨인지 모르겠네. 하여간 영돈님. 네. 한테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 하나 쏴줄 테니 휴대폰 저한테 메시지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주는 다다음 주래요. 오픈마켓을 다루면서 네, 약간 화면이 좀 다양했죠. 네, 서재석 PD 네, 카메라 3대 놓고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좀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이 좀 이런 프로젝트 이왕하는 김에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J까지는 바라지도 않죠? 네. 그럼 날 죽일 것 같아. 저 삼각대로 날 때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또 2주 잘 지내시고요. 진짜 요즘 저희랑 같이 박사 사업하는 분들 네, 열심히 저도 너무 재밌는 것 같으면 상그랬죠. 건강하게 11월에 만나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벌써 오늘이 10월 25일이군요. 25일입니다. 오늘 월급 넣었는데 카드를 안 가졌는데. 서피드 미안해. 내일 아침에 넣어줄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미안해. 어쩐지 여러분,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아까부터 열받았었구나.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11월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에는 IT 행사도 되게 많아요. 인공지능도 많고 하니까. 네. 그때 거기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 뵙겠습니다.